네. 저기 화수고등학교에서 옛날에 그 애들하고 가르칠 때요. 애들이 앉아있더라고요. 그래서 야, 에리 바로 해라 했더니 뭐 에리가 뭔지 몰라. 그래서 바로 갑자기 야, 스봉도 바로 해 인마 그랬더니 스봉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그런 적이 있었는데 제가 여기 고등학교에서 오래 있었습니다. 오래 있었는데 마지막 백석고도 있어봤고 그리고 고양시가 굉장히 시끄러운 데예요. 교육청 장학사들이 가장 오기 싫은데 가장 민원이 많은데 대한민국에서 어쩌면 학부모님이 관심이 많은 것도 같지만은 교장선생님들이 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어떤 교장선생님은 여기서 근무하시다가 그냥 저런 다른 데로 들어가시는 게 민원 안 나오는 데로. 백석고등학교 민원 되게 많습니다. 교장선생님 힘들어요. 밥이 맛이 없다. 첫째가 밥입니다. 그 다음에 뭐 핸드폰 때문에. 핸드폰은 고양시는 특이하게 뺏지를 못해요. 학부모들하고 조사해보면은 학부모님들은 뺏으라 그러는데 학생들은 안 주려고 그러고 그리고 이제 그 설문조사 해보면은 대부분 다 안 나와요. 그렇게. 다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그 다음에 지난 여름에는 청와대에서 민원을 애들이 청와대에다가 그 여름에 덥다고 에어컨 틀어주잖아요. 그죠? 그러면 한 놈은 에어컨 바람 밑에 서 있어요. 계속 하루 종일. 얘는 추워서 죽는 거예요. 저 뒤에 애들은 덥다 그러고. 돌려가면 되는데 여기 애들은 막 그 잠바 같은 거 입고 공부를 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민원 걸어가지고 이제 걔들은 굉장히 싫어져 나오면 그다음부터는 이제 관공서 규정 26도거든요. 그 맞추는 애들 대부분 죽으려고 그러잖아요. 아무튼 간에 민원도 많고 제가 서울여고에 잠깐 갔다 왔는데 서울여고 애들은 말만 서울특별시지 이거보다 훨씬 더 못해요. 우리 애들은 딱 보고 있으면 벌써 아침에 등교하실 때 화장도 촥 해갖고 입고 그 다음에 이 옷도 최대한 짧게 오는데 그 서울특별시 애들이 왜 그런 거 몰라요. 다 민낯이에요, 민낯. 그리고 치마도 막 길게 입고. 그래서 내가 앞으로 내들 일산 놀러 오면은 절대 화장 못하고 와라. 안 봐준다. 이렇게 표현한다, 이렇게. 그래서 아무튼 간에 그 오늘 추운 날씨인데도 이렇게 오시고 제가 오늘 좀 드릴 거는 일반적인 이야기를 좀 하고 저는 원래 사회전공이었는데 그 1기로 진로진학 교사를 바꿨어요. 바꾸고 한 6, 7년 하다가 지금 나왔는데 지금도 저희가 나오면서 이제 그 뭡니까 단체 하나 만들어서 하고 있는데 그 일들이 주로 진로 쪽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진학이 안 간 진로는 좀 말씀드렸죠, 그죠? 아무리 진로를 잘 정해도 진학이 안 되면 안 되겠더라. 진학이 꼭 필요한데 학교에서는 그런 부분이 좀 약한 부분이 있겠죠, 그죠? 아무튼 선생님들이 주로 나온 게 진로 선생님이고 저도 한 30년 진학지도 해보니까 그 에러가 많이 났어요. 학생들 보내놓으면은 한 1, 2년 만에 자퇴하고 나와고 다시 공부하고. 그게 뭐냐 그러면은 진로가 전제가 안 된 진학이 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자기에 대한 고민도 안 해보고 성격 맞춰서 가다 보니까 안 맞기도 하고. 그리고 저희들이 지금 제가 많이 생각한 거지 학교가 중요한가 학과가 중요한가. 뭐가 중요한 것 같습니까? 학과가 중요하죠. 근데 어떤 부모는 학교가 중요해요. 주로 이제 학교를 많이 원하는 부모들이 있거든요. 학벌을. 근데 가보면 그네들이 중간에 그만두고 말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내려오면 참 우리가 해보니까 한 30% 정도가 막 나오고 그럽니다. 그럼 이게 다시 공부를 또 하잖아요. 요 근래는 대학 나와도 서울대 영문과 나와도 60%를 치지 못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대학 다니고 나온 애들이 전문대학으로 유턴하는 경우도 있고 요즘에 또 전문학교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예? 전문학교하고 전문대학 특징은 전문학교는 건물만 있으면 돼요. 운동장이 필요 없어요. 이제 그런 학교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학교는 정말 2, 3년간 직업교육을 시켜서 딱딱 내보낸 학교거든요.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는 굉장히 발달했는데 우리나라는 아무래도 문이 먼저잖아요. 그래서 그게 잘 발달이 안 돼요. 엄마들 전문학교 간다 그러면 막 싫어하고 저번에 어떤 학생이 자기는 도저히 공부가 안 맞다는 거예요. 전문학교는 아무 때나 입학할 수 있어요. 3학년 초 되면은 걔들은 성적도 안 보고 그냥 입학되거든요. 먼저 애비로 입학 받아놔요. 그래서 자기는 합격했다고 집에 학 선생님한테 얘기했는데 선생님한테 혼났대요. 뭐 그런 학교 다 있냐고. 그래서 잘 모르는 분들도 많고. 그래서 우리가 저도 입시 설명 같은 거 학교에서 많이 해보면은 보통 한 1, 2, 3등급 정도만은 들만해요. 4등급 정도. 9등급, 7등급은 들을 게 하나도 없습니다. 갈 데도 없고. 이럴 때 이제 우리가 소개하는 것이
학교가 이게 차이가 있잖아요. 대학도 있고, 연제도 있고, 전문 학교도 있고. 근데 우리 애들을 빨리 보낼 수도 없고, 또 걔네들을 당장 가서 알바만 평생 할 수도 없고, 뭔가 배워야 되잖아요. 이럴 때 이제 이런 것들이 좀 안내가 되면 좋은데, 저도 오래 하다 보니까 알았는데, 새로 오시는 선생님들은 잘 몰라요. 그리고 학교가 지금도 계속 아직도 그 서울대 갖다 붙여놓고 막 프랭카드 붙여놓잖아요. 몇 년 전부터 프랭카드 붙이지 말라 그랬습니다. 저희 제자 한 놈이 학교 선생한 애가 있는데 자기 학교에 막 프랭카드를 막 서울대 붙여 걸어놓더라는 거야. 이 친구 대단한 친구예요. 막 낯을 두고 하고 팍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좀 우리가 문제도 많고 요즘에 또 이제 지금 제가 또 보니까 고등학교 애들도 문제라. 이 중학교 올라갈 때 우리 애가 일반 갔는가 특목 갔는가 이렇게 나오잖아, 그죠? 근데 그때부터 애들이 막 기분이 나빠지는 거죠, 이렇게 해서.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사실은 엄마들이 많이 이해해주고 이렇게 하지 않으면은 애들한테 상처만 계속 들어가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많이 보면서 저도 뭐 애들 키우고 했는데 힘들더라고. 우리가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해도 내 애가 공부 안 하면 소용없잖아, 그죠? 그죠? 사실 여기 저도 설명해 보면 엄마들을 많이 오는데 애들은 별로 안 오잖아. 그래서 안 넘어요. 저도 작년에, 올해 2월 달에 이제 명퇴하고 나오는데요. 나오면서 이제, 작년에 준비도 좀 하고, 아주 한 10년 남았는데 나와가지고 친구들이 이야기도 많이 하더라고. 교장도 친구도 있고, 교감도 그러는데, 저는 별로 그런 거 안 부럽습니다. 학교 생활 재밌게 잘하면서 애들하고 잘 지내가지고, 뭔가 나오면 할 것도 같아요. 그래서 진로교육도 하고, 그래서 지금도 오늘도, 경기도 평생교육진흥원하고 연결해가지고, 지금 저희 그 피본부장이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하고 있고 또 학생들 직업 체험, 진로 체험 같은 것도 하고 있으니까 아마 여기서도 아마 저희들이 좀 우리 신동준 우리 하고 같이 해서 여러 가지 자리를 좀 만들려고 생각 중입니다. 이렇게 지금 2개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보시면 이제 좀 나이가 들은 같이 보이죠. 예, 제가 그래도 제가 그 베이붐 세대 끝세대입니다. 저때 교복이, 저 때가 재밌었던 것 같아. 교복, 그죠? 재미도 있고. 이렇게 해서 학교에 들어와서 광명에서 한 10년 근무하다가, 고양시에 특별한 뜻이 있어갖고 넘어왔거든요. 넘어와서 이제 화수구부터 해가지고 쭉 지냈습니다. 화수구나 이런 데는 옛날에, 지금은 좋아졌는데, 초창기 때 백마 화수 이런 데는 학교도 아니었어요. 그냥 깡패 학교. 나와서 선생님들랑 맨날 싸우고, 막 담배 후루룩 피고, 중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물론 백마도 마찬가지, 백석도 똑같았어요. 백석도 짱기렸다가 나중에 뒤에 좋아져가지고 한수이북에서 백석이 가장 좋았었어요. 제가 백신에 가보니까 2대를 60명씩 갔어요, 그때요. 이화여대를. 입시제도가 지금 바뀌어서 그러는데 지금은 이제 그렇게 갈 수가 없죠, 그죠? 그래서 공부하다가 저 진로환경에서 나왔다가 2016년도 마치고 지금 고양시 교육정책자문위원도 하고 청소년 재단이 만들어졌거든요, 고양시에요. 그래서 그 이사도 지금 들어가서 활동하고 있는데, 그 이왕이면 고양시들한테 뭔가, 고양시는 참 좋은 점이 많이 있어요. 킨덱스도 돼 있고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저희들 행사들도 많이 하고, 그 진로진학 상담 협의회가 있어가지고, 그 협의회에서 이제 애들 일도 많이 하고 있죠, 그죠? 그래서 여기 중학교 엄마들 이상 되는 분들 많이 있죠. 그 중학교 되시는 분들은 그 학교에 가보면 진로진학 상담 선생님 한 분 나와 계세요. 저희가 1기로 교육받았거든요. 지금 다 배치가 돼가지고, 그 담임쌤들하고 상담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이럴 때는 이분들한테 상담하면 좋아요. 혼자 이렇게 앉아 계시는데, 주로 이제 학교에서, 진학지도도 많이 하시고, 또 연배도 좀 많이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전문가들이니까 가서 상담하시면 좋겠다. 많이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분들을. 이분들이 이제 주로 이제 뭐 하냐 그러면 이런 것들을 많이 합니다. 계열 선택부터 해서 학과 안내. 요즘에 또 이제 그 산업체와 네트워크 얘기를 해가지고 그 진로지도도 많이 해드리고 하니까 상당히 좋을 거예요. 가면 자료들도 엄청 많아요. 그래서 부담 없이 찾아가서 상담하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백석고 이런 거 행사도 우리들이 했거든요. 뭐, 요즘 학교들 행사 많이 하죠. 뭐, 드림 페스티벌도 하고, 뭐, 선생님, 뭐, 특강도 해드리고, 직업인들 만나게 해주고, 저희들이 옛날에 공부할 때가 너무 달라요. 그죠? 이분은 이제 기장님이신데, 저하고 지금 많이 이제 관계돼 있거든요. 애들이, 뭐, 항공조종사 되고 싶은 애들이 굉장히 많아요, 의외로. 일산은 또 여기 가까워가지고 스튜디오 쓴 애들 되고 싶어가지고 그래서 이런 것들 연결해서 특강도 해주고 이렇게 했는데 아마 우리도 여기서 한번 할까 생각 중에 있습니다, 지금. 이게 선생님들 불러가지고 애들 맞춤형으로 이렇게 또 상담도 해주고 이게 1대1 상담하는 거예요. 학교에서 이렇게 해서. 그 밑에는 이제 그 대학생들 불러다가 학과 멘토링. 그런가. 저 밑에 학생이 백석고 학생인데 머리도 노랗고 희한하죠. 저거 이해하려면 아버지가 얼마나 참았겠어요. 우리 딸이 저러면 우리는 가만히 있지 않을 건데. 그 아버지가 유명한 여동균이라는 감독이에요, 영화배우. 좀 야한 영화 많이 찍은 양반 있잖아요. 그 딸이 이제 홍대 미대 준비하는 건데, 이 학생은 미대 다니면서도 공부를 잘해가지고, 영어 과외하고 막 그랬었어요. 이게. 백석고 애들은 자원이 좀 좋아가지고, 이렇게, 이제 학교에 와서 애들한테 자기 학과 설명 이렇게 하고, 선생님들이 이렇게 협회가 있습니다, 저희. 그 협회가 있으니까 협회에서 활동을 할 때 이렇게 좀 많이 활동해서 애들 도와주고 그러니까 그 선생님들을 잘 활용하는 게 굉장히 좋아요. 선생님들이 제가 볼 때 이런 것 같아. 부모님들이 선생님들하고 관계를 어렵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요즘은 너무 편하잖아요. 바깥에서도 필요 없고 그냥 들어가면 돼요. 요즘에는 가져가면 선생님들이 안 봐달라 그래요. 가서 편안하게 애들 이야기하고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은데 문턱에들 있게 보니까 사실 저도 애 맡기는 거 담임쌤 찾아가기 힘들더라고. 고등학교 3학년 담임쌤 찾아가면은 선생님 하시라 그러는데 저보고. 근데 제 아들 제가 잘 못해요. 그죠? 그래서 이제 진로교사들이 한 명 있는데 서울시 협회장께서 이제 써놨더라고. 우리가 학교 학급이 적어도 한 명, 커도 한 명. 주역고등학교는 한때 클 때는 19반까지 있었어요. 애들이 한 2,000 몇 명 되잖아, 그죠? 근데 거기에 한 분만 계세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늘리자, 이런 이야기를 제안을 해보셨다. 여러분들 자녀들이 직업을 구할 때 어떤 직업이 좋을까 생각할 때 제가 볼 때는 그 직업에 대한 만족도가 좋은 직업을 구하니까 좋겠죠, 그죠? 네? 그래서 보니까 초등학교 선생님이 가장 좋았고, 교장 선생님이 최고 좋대. 이거는 뭐냐, 자기가 느끼는 만족도입니다. 성우도 있었고, 그 다음에 여기 쭉 보니까, 많이 나오는데, 도선사, 한의사, 여기에 중학교 선생님은 없어요. 근데 중고등학교 애들한테 나중에 뭐 되고 싶니 물어보면 가장 많은 게 학교 선생님이에요. 그러면서 선생님한테 욕하고 막 그러잖아요. 때리고 막 그렇게. 근데 초등학교는 가능한데, 중고등학교 교장 선생님도 없어요. 교장 선생님 너무 힘들죠, 중고등학교 교장 선생님. 막 학교랑 비교하고. 그래서 교장 선생님들이 기본적으로요, 뭐, 교육청은 서울대 그래도 서울대 한 명도 안 간 교장 선생님들은 좀 막 이상해. 이게 고등학교 3학년 부장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은 서울대 한 명을 무조건 하나 끼고 있어야 돼. 얘 없으면 내가 말도 못해. 막 혼나고. 그러면 안 되는데, 그죠? 네. 우리 자체가 많이 바뀌어야 됩니다. 어른들도 바뀌고. 정말 서울대를 저희들이 갈 때하고 달라요. 지금 옛날에는 공부 잘하는 서울대 많이 갔잖아요, 학교가. 지금은 잘하면 둘 가는 게 많이 갑니다. 왜냐 그러면 한 두세 명을 추천을 받잖아요. 그죠? 얘들만 가는 거예요. 나머지 보는 거고. 그리고 많이 갔다는 거는, 저 학교에 재수생이 많았구나. 이게 백석고서 많이 갈 때 6명 갈 때는 한두 명 현역 가고 그 누적된 애들이 막 가주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사수사수인 애들이. 그래서 한때 이제 백마가 많이 갔었고, 이제 백신도 좀 갔다가, 재작년인가 백석에 좀 갔다가, 어느 때는 백석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공부 잘하는 학교는요, 등급을 다 나눠 가져요. 얘는 과학 온 친구, 얘는 영어 온 친구, 영어는 얘가 갖고, 과학은 얘가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등급이 안 되니까 쓸 수도 없어요. 1등급 초반까지 못 가는 겁니다. 그래서 한때 그 울릉도에서 서울대 가는 이야기 들으셨습니까? 그 학생 딱, 그 울릉도 폭발 이후에 한 명 딱 갔다잖아요. 걔가 올 1등급을 다 맞는 거예요.
알고 보니 엄마가 뭐 약 사오고 막 그러시더라고. 아마 전략적으로 온 것 같아, 글로. 그래서, 그 다음에 또 이제, 옛날에 그랬대요. 정말로. 시골에서 학교 생일에 한 대학 가보자. 서울대학을. 그래서 그 학생이 잘 못 푸는 수학 문제는 안 내는 거예요. 얘가 미적분을 못 해. 미적분을 안 내요. 그런 식으로 하지. 그래서 그 전에 뭐 저번에 부정 많이 나왔죠. 충분히 가능한 이야기죠. 그죠? 이 학생만 잘 되게끔 만들어갖고 얘만 올 1등급을 쫙 깔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이제 면접 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폐단이 많아갖고 지금은 서울대도 이제 면접 같은 걸 많이 지금 보잖아요. 이렇게 해서요. 여기 아마 여기에 직업을 가진 분들은 자기 자녀들한테도 분명히 그 일 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걸 보면 좋겠는데 그냥 넘어가십니다. 동영상. 그 다음에 이제 보통 일반적으로 애들이 어디를 많이 지원하냐면 이렇게 많이 지원하겠죠. 인문계는 회계 경영 쪽으로 많이 하고 법대가 지금 없어졌잖아요. 그죠? 그래서 고대 법대가 없기 때문에 고대 경리가 가장 높아요. 예, 법률기 하니까. 요즘에 애들이 또 상담도 많이 하려고 심리학과. 의외로 모르 심리학과를 많이 가려고. 근데 심리학과를 간 애들은 또 가서는 되게 안 좋아해요. 심리학과는 공부를 많이 해야 돼요. 기본적으로 석사, 박사가 돼야 되거든요. 힘들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법학 이런 것도 하고, 요즘 이 고양시 같은 경우는 주 애들이 방송 쪽도 많이 있습니다. 좋아합니다. 자연계는 당연히 의대 이런 데죠. 그죠? 예. 나중에 뒤에 이제 봐도, 우리가 직업 중에서 연봉이 높은 직업들이 10개 골라라고 하면 대부분 다 의사가 되겠어요. 나눠가지고. 아마 의대를 많이 가라 그러는데, 의대 가려면 막 상위 대강, 그죠? 기억나시죠? 알겠죠? 그죠? 거의 뭐, 최고로 잘해야 되니까. 한 학교에, 만약에 고양시에서, 한 학교에 한 명만 고등학교에서 의대만 가면은 40명이 의대를 가야 돼요. 이게 40명 갈 수가 없거든요. 학교가 지금 고양시가 30몇 개 된다니까. 그렇게 대충 계산하면 나와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침대도 좋고. 이 학생들은 간호학과를 많이 가죠. 근데 간호학과를 가는 거 좋은데 중간에 또 이직률이 높아요, 간호학과. 그래서 간호학과를 많이 만드는데 불구하고 저기 높아가지고 많이 애들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만약에 우리 애가 의대 가고 싶은데 의대 실력은 안 돼. 그러면은 의학계열로 가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애들은 보는, 이렇게 봐요. 애들은 병원 그러면 의사만 있다고 보는 거예요. 병원과 의사만 있는 게 아니고 다양하게 직업이 있죠, 그죠? 이제 그렇게 연결시켜주면은, 애들에게 진로 찾아주면은 애들이 그래도 공부하기가 좋을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해서. 그 다음에 요즘에 컴퓨터공학과 뜨는 거 잘 아시죠? 저도 한때 이게 컴퓨터가 떴다가 죽었어요. 근데 다시 떴는데 그 이유를 보니까 요즘 3D 프린트부터 해가지고 VR부터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컴퓨터랑 관계된 거예요. 로봇부터 해가지고. 그래서 다시 이제 이걸로 많이 뜬다. 그래서, 주역고등학교에 여학생 하나가 공부를 꽤 잘해가지고 근데 서울대는 떨어졌어요. 서울대 한때 시험 볼 때는 막 그냥 소리뭉태기를 막 박스를 볼 때 있었거든요. 마지막 저랑 같이 딱 가서 시간 맞춰가지고 박스 보내놨는데 떨어졌더라고. 떨어져서 성대 경리학과를 갔어요. 근데 성대 경리학과를 다니다 보니까 그때 한 2, 3년 전에 직장을 못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한때 분위기들이 인문 공부하는 애들이 자연계로 바꿨어요. 그래서 한 학기를 1년간 컴퓨터공학을 다시 했어요. 수원에 가가지고. 그래서 이번에 포항공대 대학원도 갔더라고. 어제 엄마랑 만났는데 또 포항공대 가보니까 또 문제가 생긴 거야. 다들 포항공대 출신인데 자기만 성대에서 문과 공부하다가 1년에서 왔단 말이야. 그러니까 얘도 지금 염려한 게 또 내가 다녀야 될까? 지금 나이는 26이 먹었는데 계속 공부하다가 그래서 다시 또 바꾸려고 그러길래 엄마가 아주 미치겠죠. 4년 하고 또 2년 또 하고 계속 해나가니까. 그래서 선택을 우리가 진학도 중요하지만은 진로 부분을 잘 선택해서 결정해서 뒤에 착오가 안 생기게끔. 저희 아들도 문과놈인데 하도 막 TV 나오니까 이과로 바꾸더라고. 기계공과를 가겠다고. 근데 잘 안 맞는 것 같아. 걔는 분명히 문과거든요. 그래서 힘들게 지금 공부했는데 어떻게 되려나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또 사관학교도 관심 두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예. 육사도 사관학교 여학생 뽑죠. 한 10% 보면 이번에 경쟁률이 72대 1이었어요. 예.
그다음에 보통 일반적으로 그 육사 같은 남학생들은 한 30대가 다 넘었고, 이게 뽑는 과정이 바뀌었더라고. 저희들이 볼 때는 옛날에는 국영수 먼저 포그를 뽑아가는데, 공군상관학 같은 경우는 수능도 안 봐요. 그냥 100%를 다 학교 성적하고 면접으로 뽑아가더라고. 그래서 군인들도 이제 바뀌는 것 같아. 가입교 해가지고요, 중간에 이제 나온 애들이 있죠, 그죠? 옛날에 백석고 근무할 때 어떤 학생이 머리를 딱 뽑아갖고 신입생 OT 하는데 나왔더라니까. 자기 후배들 가르친다고. 보니까 상관학교 합격해가지고 훈련을 무려 4주나 받았대, 4주나. 거의 다 받았죠. 목소리도 막 쉬고 뭐라 그러면 예! 자꾸 막 그러더라고, 분처럼. 근데 그놈이 마지막에 연대 심리학과를 붙은 거예요. 근데 그만두고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군인들도 사관학교에서도 그런 건 굉장히 인력 낭비잖아, 그죠? 이왕이면은 수시모집처럼 이렇게 해서 군인의 언론만 뽑아가겠다는 거예요. 수시모집에 합격하면은 또 다른 데 지원이 안 되잖아요. 그죠? 근데 훈련 다 시키라는데 4주 됐는데 집에 간다고 가버리면 뭐가 됩니까? 그래서 별놈들 다 했다니까, 지금은. 그래서 어머니들도 아이들한테 강조하면 안 됩니다. 지금 그 대기업체 가가지고 그 좋은 대학 나와서 삼성 들어가잖아, 그죠? 근데 걔네들은, 지금 애들은 막 이렇게 통제하는 걸 싫어해요. 근데 기업체 가니까 맨날 통제하잖아요. 뭐 나오라고 가라 그런 게 안 있는 거예요. 이게 좋은 대학 갔다가 좋은 기업 갔다가 금방 나와서 결국 이제 창업 쪽으로 가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그래서 그저께 그저께 신문을 보니까 미래학자들의 이야기가 우리나라 앞으로 잘못하면 5년 내에 망하겠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공무원 공부하고, 그죠? 지금 공인회계사 시험 봤는데, 그것도 나이가 20, 30대가 줄어들었죠. 어린애들 많고, 그냥 요즘에 공딩이라는 말 들어봤습니까? 예, 공딩. 공무원 시험을 고등학교들부터 준비한다는 거예요. 공딩에 걸려. 노량진에 있답니다, 그렇게 해서. 그래서 이게 굉장히 문제가 많다. 그죠? 그래서 의사 되려고 그러고, 뭐 공무원 되려고 그러니까 이거는 창의적인 게 못 되잖아, 그죠?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아버님 볼 때 너무 맨날 그 공무원 되는 이야기는 부모가 욕했다 그러는데, 부모님이 자꾸 이제 IMF 안정성 때문에 찾는데, 그거 별로 안 좋아요. 너무 공무원들 하지 말고, 또 선생님들한 말 하지 말고요. 선생님들 별로 안 좋아요. 어머니 학교 가서 하루만 버텨보세요. 선생님 하기 싫을 거예요. 미쳐. 밖에서 보는 게 좋은 거지, 안에 가보면 안 그렇습니다. 여자도 상관학교. 여자는 ROTC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ROTC 되려면 대학을 가야 되죠, 그죠? 나중에 보여드리면 좋은데, 하나 볼까요? 우리 딸이 이러면 좋을 것 같아. 일찍 일어난 거. 올라가죠. 하지만 최초의 여섯 아름 없는 경험과 잠시
지금 숙대봇 해가지고 많이 생겼어요. 지원율도 엄청 높고요. 훈련도 막 되게 센데 애들 잘하더라고 아주. 네. 나중에 저런 며느리 하나 얻으면 좋겠어요. 요즘에 VR도 많이 나오니까 VR 가지고도 직업을 만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 좀 관심 있게 가지시면은, 그래서 컴퓨터가 학과가 유명한 데는 이런 것 때문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 소프트웨어 개발하는 것들 이런 것들 해서 그래서 이제 넘어가시면 이제부터 이제 내일 한번 다음 주 시간에요. 요 진로 이야기를 선생님들 많이 해줄 거예요. 와서 우리 애들이 공부 때문에 우울증 생겼다는 이야기 들으셨죠? 가장 많은 데가 제가 보는 게 목동 쪽 애들도 많아요. 조사해보니까. 그 일산도 좀 많이 있고. 일산은 그 부모님들 수준이 높아가지고 애들이 스트레스 많이 받아요. 백석에 제가 딱 갔는데요. 너무 웃긴 거예요. 일반 평균화되고 나서부터 이렇게 성적이 별로 비슷하거든요. 근데 애들이 수시를 때 딱 자연계한테 연고대를 반이 쓰더라니까, 수시를. 딱 반이. 다 떨어져요. 딴 놈들은 안 써요, 아예. 쪽팔린 게 말도 안 해, 다른 학교는. 웃기죠? 설명해도 좀 학교 낮으면 애들이 안 와요. 거기 자기가 들어가면 안 되는 거죠. 성격이 그래도. 그런 것들이 굉장히 강하더라고. 그래서 걔네들은, 정시로 무조건 가려고 그래요. 제가 가보니까. 수시 같은 거 안 해요. 그리고 또 공부도 하기도 잘하고요. 그 1등급, 영어 1등급이 걔네들이 나올 때 보통 4% 1등급이죠, 그죠? 한때 11%, 12%가 나오더라고요. 영어 잘하는 애들이. 그래서 백석고 영어 선생님들은 중간 기말 낼 때 굉장히 힘들어요. 실은 조금만 뭐 내면은 막 엄마들 아빠 엄마 찾아와가지고 자기는 미국에서 살다 왔는데 다르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걸 다 불러놓고 막 따지고 막 사고. 지금은 그게 일반화 돼가지고 다른 저 시골 학교도 똑같아져 버렸더라고. 선생님들이 시험 낼 때 너무 힘들어. 마치 수능 시험 내듯이 내야 돼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이게 왜 그러냐 그러면은, 이 진로와 직업 정보가 좀 잘 되면은 이게 괜찮은데 이게 안 되니까 계속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아들이 의대 간다 그러면 너무 스트레스 줘야 됩니다, 계속. 그죠? 의대 가려면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 아들이 바리스타 한다 그러면 좀 덜해도 되죠, 그죠? 바리스타가 1등급 할 필요는 없잖아요. 이런 것이 명확하게 정해지면 좋은데 애들이 이게 안 정해지고, 자기도 안 정해지고, 부모도 안 정해지니까 맨날 우애만 치는 거예요. 근데 애들이 정확하게 내 진로가 맞다 그러면은 가능한 거죠, 그죠? 백석에 한번 갔는데 어떤 학생이 자폐아가 있는 학생이에요. 걔는 차만 무척 좋아해요. 학교에 있는 차 번호를 다 외워요. 그리고 걔가 돌아다니다가 선생님들 그 전화번호도 다 외워버려요. 제가 우리 선생님 전화번호 모르면은 걔한테 카톡 날려요. 따닥 하면 탁 날라와요. 그리고 걔는 수업 끝나면은 밥 먹고 나면은 그 정문에 앉아가지고 차만 보고 있어요. 계속. 차 보고 이 차가 몇 년씩 무슨 차까지 다 압니다. 그래서 한번 걔를 데리고, 저를 되게 좋아했거든요. 데리고 짜장면 먹으러 갔는데, 그 할머니가 이제 듣는 그 이야기를, 막 얘가 그런 이야기니까 막 수학 이야기하니까, 수학이 아니죠, 걔들은. 숫자 이야기. 할머니가, 야, 쟤 공부 잘하게 생겼다. 근데 걔는 숫자만 외우지, 방정식이 못해요. 그죠? 그 보니까 걔가 잘하는 건 오로지 미술밖에 없어요. 할머니가 놀란 거죠, 할머니의. 미술만 잘해요. 이렇게. 저도 이야기해요. 야, 근데 그러면 이걸 갖고 한번 해보라면 그건 안 되거든. 여러분, 그런 게 있죠, 그죠? 숫자만 잘 외운 애들. 자폐아 애들이거든요, 그죠? 그래서 그러면 이제, 저도 막 이상해. 걔 볼 때마다. 자폐아는 있는데, 과연 저걸로 뭘 해보고 살았까? 그래, 엄마를 불렀는데, 엄마도 심각하죠, 그죠? 어릴 때부터 차를 줘갖고 막 돌아다니다 보면 카센터 들어가고 그랬다는데, 그걸 할 게 없잖아. 그 잘한다고 해서. 근데 그래서 저 밑에 차 주차 파킹하는 데 앉아있으면 좋겠더라고. 그래서 전화번호 해가지고 탁탁 보내가는 거. 그래서 엄마 부르니까 엄마도 고민돼가지고 나중에는, 이 친구가 이제 차를 되게 좋아해서, 이때부터 해가지고 디자인 쪽으로 바꿨어요. 그림도 꽤 그리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그쪽으로 아마 진학을 했을 겁니다. 제가 이렇게 해서. 그래서 진로를 어떻게 설계할까, 우리가 적성하고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죠. 그죠? 요거는 이제 저번에 한번 TV에 나왔던 내용인데, 우리 어떤 학생이 정말 노래를 하고 싶어. 가수가 되고 싶어. 노래를 못해. 나중에 아버지가 막 가출하고 그랬었어요. 아버지가 하도 시끄러우니까, 객질싸니까. 그래서 여기다 이제 동사무에 내가지고,
여기서 이제 그 판결을 받는데 아주 비참하죠. 하지 마라. 안 된다. 누가 너무 잘한다 그러면 그건 사기꾼이다. 뭐 이런 얘기 듣고 가는 거예요. 그런 얘기. 우리가 그런 얘기를 많이 듣죠. 우리 애가 뭐가 잘하는, 정말 하고 싶은데 잘 못할 때, 이럴 때가 문제라. 흥미는 있는데 잘 안 될 때. 이럴 때 과연 계속 가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 부분입니다. 저희 아들도 어릴 때 그 공룡을 되게 좋아하더라고. 막 책방 가면 공룡 보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리고 막 지렁이를 막 입에다 넣었다고 막 그 개미 같은 거 똥구멍 빨아서 그래서 나는 얘가 큰 곤충학자가 되겠더만 나에게 아무것도 안 돼, 그거. 그때뿐이에요. 차라리 그냥 그때 제가 이렇게, 야, 차라리 네 꿈이 뭐냐 물어보면 그때 공룡 되고 싶대. 그래서 나는 공룡이 되라 그랬어, 차라리. 되면 걔 데리고 다니면 되잖아요. 그죠? 어릴 때 그렇거든요, 그렇게.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그래서 우리가, 저도 키워보니 그래서 이제 잘 모르니까 여러 가지를 쉽게 보는 거예요, 그죠? 쉽게 보고 시행착오하고 이렇게. 근데 그게 이제, 이게 집착인데, 아까 걔 같은 경우는 자동차에 집착이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애들은 대부분 보면은, 막, 로봇 갖고 쫙 6개월 놀다가, 다른 걸로 싹 바꾸고. 이러잖아, 대부분 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좋아하는 걸 잘하는 건 너무 좋은데, 그게 잘 안 맞을 때가 문제다. 그럴 때는 이제, 검사도 하고 해가지고 찾아가면서 그렇게 해서 이제 공부를 시키는 것이 좀 낫지 않나. 어떤 엄마는 어제 보니까 그거 말씀하시더라고. 그 교회 절에 다니는 엄마인데 막 무당집을 가는 거예요. 박근혜처럼 그렇게 해가지고. 근데 이걸 하나 꼭 잘 아셔야 됩니다. 이거는, YG 멘토 제가 보고 온 건데, 저희들이 애들을 이제 보다 보면 이렇게 유형이 나타납니다. 적성 구조에 따라서 이제 공부가 달라지겠죠, 그죠? 처음에 애 학생은 학업 능력만 좋은 애, 100% 있는 애예요. 별로 사교지기도 못하고 앉아갖고 그냥 공부만 하든지 혼자 있는 애들. B 같은 애들은 학업 능력도 한 90% 되고, 재주도 있고, 사회성도 있고. 그러면 우리가 의대 보낼 때 어떤 애를 보내야 됩니까? B를 보내야 돼요. 근데 대한민국은 다 의대는 A를 보냅니다. 그러니까 의대 나와가지고도 손재주도, 우리 병원 가보면 금방 이해되죠. 손주 있어야 되고, 또 병원이, 이왕이면 그 의사가 사교적에 대해 또 가고 싶지. 제가 아는 의사 한 분은 소아과 의사인데, 뭐 돈을 많이 벌라고 생각했는데 몰라도 참 희한한 의사예요. 그날 소아과 받고 가잖아요. 그러면 저녁 때 앉아가지고 전화를 다 걸어준대요. 걔 괜찮았냐 물어본대. 그거 하나가 벌써 다르죠, 그죠? 그죠? 또 원광대 의대 치대 나온 양반도 서울대보다 일단 학부는 떨어지는데도 불구하고 돈 더 잘 벌어요. 그게 뭐냐면 그 애들하고 여러 가지 사교적인 일들을 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사도 이렇게 돼야 되는데 우리는 A만 보내니까. A는 소위 말해서 연구를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죠? 그래서 혹시 자녀들이 공부를 막 1등 하고 의대에 가려고 할 때 좀 보셔야 돼. 이런 애들은 가서도 의사에도 재미가 하나도 없어요. 그 다음에 이제 많이 되는 것이 C하고 D 같은 경우 우리가 예체능계에서 많이 적용되죠, 그죠? 요거는 C 같은 경우는 학업 능력 70%에 미술 능력 있고, 체육도 똑같이 적용할 수 있습니다. D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이제 미술 능력이 더 큰 애들. 요 두 애가 만약에 대회에 나갔다 그러면 누가 됩니까? D가 되는 거예요, D가. C는 안 됩니다. 떨어지죠, 그죠? 요런 애를 갖다가, 그래서 이제 요즘에 대학은 그전에 D로 많이 뽑았어요. 홍대 미대를 적게 뽑았잖아요, 그죠? 지금은 바뀌었습니다. 홍대 미대는 C 학생이 가게 돼 있어요. 예. 그래서 지금 홍대 미대는 실기도 거의 안 보고 뽑잖아요. 그래서 제가 CNC는 보면은 대학 보냈다는 게 웃긴 것 같아. 저 학원에서 간 게 아니거든. 홍대 미대는 공부해서 간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이제 친구한테 물어봤더만은, 홍대 미대 대학 교수님 물어봤더만 그게 당연한 거예요. 지금 미술은 순수한 미술 빼고는 대부분 다 컴퓨터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색감 감각이 창의적인 애들을 먼저 뽑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너무 하다 보니까 또 이제 실기를 너무 안 주다 보니까 너무 실기를 못하면 안 되잖아요. 실기를 약간 가미하고 대부분 다 이렇게 실력으로 이렇게 뽑게끔. 물론 미대가 다 그런 건 아니지만은, 그걸 왜 못 없애냐? 저거 없애버리면요. 미대에 나와서 학원 하는 애들 다 죽어야 돼요. 그죠? 그래서 지금 저 과도기로 돼 있는데 아마 제가 볼 때 절로 가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 애가 만약에
학업력들하고 요걸 잘한다 그러면은 이쪽으로 키우는 거고, 저 C 같은 애는 D한테 절대 못 이겨요, 실력으로는. 그럼 걔는 다른 쪽으로 막 기익 쪽 하든지 이렇게 좀 다르게 이렇게 풀어나가는 거예요. 체육도 마찬가지입니다. 체육은 학업 능력이 좀 많이 작용되죠, 그죠? 우리가 음악, 미술, 체육 중에서 체육이 학업 능력이 많이 필요해요. 음악은 더 필요 안 하고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이 학생 같은 경우가 우리가 지금 앞으로 대학이 요구되는 게 저런 형태입니다. 물론 저렇게 딱 구분하지 않지만은 학업 능력 한 25% 되는 애들, 한 30, 반 안 되는데 굉장히 사회성이 좋아. 우리 학생들 대부분 4등급, 5등급, 6등급 이런 애들이 다 여기에 포함되는 거예요. 그죠? 너무나 사교적이야. 전화 오면 전화 다 받아줘야 되지. 그죠? 놀러 갈 거 다 놀러 가야 되지. 근데 저 위에 애들은 안 그러거든. 안 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대부분 애들인데 선생님이 볼 때도 이런 애들이 최고 좋아요. 우리하고 끈끈이 이어지면서 졸업하면 찾아오고 군대 간다고 찾아오고 왔다고 찾아오고 여학생도 이런 애들 있어요. 처음에 남자친구 만날 때 딱 와요. 데리고 와요. 그 다음부터는 안 와요. 이제. 그래서 남자들 안 그러거든요. 그래서 저런 애들 뽑으려고 지금 학생부 종합전형이 바로 저 형태입니다. 우리 애가 정말 사교적이고 활동도 많이 하는데 이제 그 활동이 노는 활동 되면 안 되겠죠. 그죠? 학부강대 활동을 돼야 되는데 그걸 이제 우리가 만들어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학부모도 그 학생이 반장 엄마 보면 똑같아요. 걔가 반장이잖아요. 엄마도 저래요. 막 돌아다니면서 누구 만나고 다니고 막 그래요. 막. 닮아가는 거예요. 근데 요 근래는 이제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학생 반장 이런 역할이 커가지고 반장도 이제는 아주 계획적으로 뽑습니다. 그래서 어떤 학교는 이 학생회장 나온 애가 나온 이유가 있어요. 학생회장을 나온 게 아니고 자기 저걸 더 쌓으려고. 그럼 그런 애들은 나중에 또 애들이 다 알아가지고 그거는 잘 알아요 또. 알아가지고 막 그렇게 하고 그럽니다. 요걸 잘 보시고 우리 애가 어디 포함되는가 한번 잘 보세요. 그래서 진로 결정할 때 영향을 미치는 게 우리가 그나마 다행히 부모들이 참 좋대요. 이렇게 해서. 부모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 그래 애들하고 이걸 통계낸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아마 없는 것도 있을 겁니다. 너무 많아갖고 제가 몇 개 만들어놨거든요. 그래서 부모님하고 상의를 많이 좀 하시고 이렇게 해서. 그래서 아무래도 엄마, 아빠한테 기대는 게 많대요. 특히 엄마겠죠. 아빠는 별로 있으나 마나 해가지고. 이 박지선이 이야기를 좀 들리면, 이 박지선도 원래는, 대단한 친구예요. 한번 볼래요? 예. 잠깐 보고 뒤에 하겠습니다. 김준호
지금 2007년도에 이명구 씨 준비했대요. 고대 사범대학교를 나왔거든요. 공부를 잘했대요. 인천 연수역 고등 나왔는데. 준이고 노랑이 돌아다니는데 아마 옛날에 웃겼는가 끼가 다 있잖아요. 친구 애들이 야 2007년도에 개그맨 공채 시험 보라 해가지고 그때 됐어요. 돼가지고 인생이 이제 바뀐 거죠, 그죠? 뭐야?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그 인생이 바뀔 때 그 선생님들도 많이 있어요. 선생님들도 이렇게 저도 모르는데 한마디 한 게 걔한테 딱 꼽혀가지고 바뀔 수도 있고, 이렇게 친구가 될 수도 있고, 또 부모님이 될 수도 있고. 근데 부모님은 여기 상담은 많이 하는데 아마 바뀔 때를 별로 안 할 것 같아요. 막 이렇게 들어가니까, 그죠? 그리고 막 변화가 무쌍하고, 그냥 아침에 좋았다가 저녁에 싫고, 근데 참 사랑하다가 성님 갖고 오는 순간에 갑자기 뭐 이 새끼 내 새끼 아닌 것 같고 뭐 그러잖아요. 성질보다 안 주고 막. 그래서 이제 요까지가 좀 하시고요. 이제 대입 이야기를 하면서 마지막에는 다른 우리 고양시에서 학교 간 사례를 제가 좀 보여드릴 거예요. 일부러 그거는 적지 않았습니다. 학교 간 사례는 바깥으로 유출되면 안 좋을 것 같아요, 그죠? 고양시는 고등학교 이렇게 됐습니다. 참 고등학교 많은데요. 일반고가 28개교나 있어요. 근데 우리 중점학교라는 말 들어봤죠? 지금 어디 가냐면은 주역고등학교 과학중점학교고, 그 다음에 동고 과학중점학교고, 그 다음에 백신고등학교 과학 바뀌었죠. 요 중점학교들은 한 2개 반 정도 운영합니다. 운영해서 거기는 교육적 지원도 많이 받고, 또 하나는 과학 시간을 많이 늘릴 수가 있어가지고, 과학고랑 같이 돼서 이렇게 갈 수가 있어요. 이렇게 됐거든요. 그래서 중점학교를 지금 영어고 체육교 중점학교 많이 한다 그러잖아요. 부천에서도 원래 지금 과학고 만들려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거는 특성화해가지고 중점학교를 만들려고 그런 것 같아요. 선택할 때 일반고를 가더라도 중점학교 가면 좀 좋죠. 주역고가 우리가 일산에서 나눌 때 좀 듣기 좀 뭐하지만은 3백 3J가 있어요. 알죠? 백석, 백신, 이게 백마 그러고 3J는 정발, 저동, 주역 그래요. 근데 안 그런데 가보면 거기 근무하는 선생님들 기분 되게 나쁘잖아요. 나는 내가 오고 싶은 거 발령 받았는데 갑자기 3J로 왔어. 막 엄마들이 나를 이상하게 봐. 그럼 안 되잖아요. 근데 분명히 학교에 있습니다. 제가 화수고등학교 1회 졸업시켰는데 70몇 명 졸업해서 100명이 와가지고 그때 어떻게 왔냐 그러면은 그 화수고 앞에 아파트가 되게 좋아요. 거기가 5단지 거기가요 60평이 기본이에요. 그래 학생들이 나오고 학교 맨날 물어봐. 선생님은 방이 몇 개예요? 그래서 방은 4개인데 오늘은 강남에서 왔다 그러거든 제가. 강남에 집이 하나 있고 또 하나 있다는 거 이렇게 2개가. 막 거짓말을 쳐야 돼 걔들한테. 야 우리 집은 이불이 10,000원짜리가 다 있어. 이렇게 길을 안 잡으면은 날 무시해 애들이. 지네들은 막 60평 나왔다고 막 폼 잡는데. 그래서 그런 근데 거기 와서 저도 이제 저 광명에서 학교 좋은 데 있었거든요. 거기서 술 한잔 먹으면은요 학교 이름을 말을 못 하겠다니까. 그 동네 아파트 집값을 걔들이 다 뜨뜨려드는 거예요. 종만 치면 이단지가 담배를 팍 피고 댕겨 버리니까 난리잖아요. 그래서 말을 못 그 학생들이 찌탄 받는 애들 있으면은 그 선생님도 막 그냥 옆에 가서 말도 못해. 근데 만약에 그때 백석고를 제가 왔으면은 백석고 와서 어떻게 밥 한 끼 먹잖아요. 그리고 어떤 엄마들이 와서 자꾸 물어봐. 그 학교 어떻게 합니까? 물어본다고. 그죠? 똑같은 쌤인데. 저 똑같이 공부해서 똑같이 발령받았거든요? 근데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따가 나중에 결정할 때, 이제는 이제 특목의 일반고가 다 평준화됐죠. 그죠? 없어졌으니까, 선생님, 엄마들이 골라갈 때, 저희들이 2년 전에 고등학교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해서 책으로 낸 게 있어요, 한 권. 근데 거기에 실지 말는 건 뭐냐면 학경 이런 거는 실지 말자. 그 대학에서 요구되는 그 프로그램대로 실어주자 해가지고 학교마다 약간씩 특색이 달라요. 일반고를 가더라도 중점학교 다르죠, 분명히, 그죠? 이 학교 영어 중점인가, 어떤 학교는 체육 중점도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그런 걸 파악하셔갖고, 현재는 고등학교, 일산에는 저렇게 중점학교가 지금 현재 운영되는 데가 저기, 주역고등학교 동산, 여기하고, 여기, 어디입니까? 거기하고 딱 2개 있거든요. 백신고등학교 운영될 거고. 그런 걸 보셔가지고, 우리 애가 맞으면 갈 수 있게끔. 일반고는 이제 선택할 때 굉장히 어렵죠, 그죠?
기본적으로 뺑뺑이 돌려야 되고 내가 해도 안 되기도 하고. 그래서 무조건 신설학교는 지방을 해보면 끝에물이 다 애들이 떨어지게 돼 있어요. 신설학교가 오히려 애들을 좋은 애들을 많이 받을 수 있어요. 우리가 지원할 때 고향하고 덕양하고 처음에 같이 했다가 두 번째 나누잖아요. 그리고 지망을 쭉 써요. 1번부터 학교까지 특성화 빼고 다 쓰잖아요. 이 번호를. 그러다가 1번에서 만약에 꼭 다 차면은 2번으로 넘어가잖아요. 걔들이 그죠? 2번도 다 차면 걔가 3번 넘어가요. 다 차면 넘어가고 마지막 가다가 쫙쭉 신설학교 똥 떨어지는 거예요. 그게 공부를 잘하는 애들도 그걸로 떨어질 수가 있죠. 그죠? 오히려 신설학교에서 더 좋은 애들이 올 수가 있다는 겁니다. 안 그러면 먼저 거기를 지망한 학생들은 그 동네 이런 애들일 거고 떨어지는데 그래 떨어지는 거예요. 이게 제가 볼 때는 좀 불합리한 것 같아. 쓸 때 너무 지금 여기 중학교마다 아마 그거 한번 느낄 겁니다. 이제 그 갖다 놓고 쭉 열 몇 개를 쓰게 돼 있잖아요. 이렇게요. 이렇게. 그걸 보시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일반고는 지금 대부분 애들 일반고를 가는데 일반고를 가야 되는가 특성을 가야 되는가 아니면은 특목고에 막 생각할까 합니까? 대부분 다 특목고를 한번 지원해 보겠죠. 그죠? 근데 일반고는 그러면 어떻게 하냐? 일반고는 이왕이면 제가 볼 때는 집 가까우면서 거기 특색 있는 데를 가면 되는 게 약간 골라가지고 약간 다르거든요. 그럼 뭘 보느냐? 그 학교 홈페이지 가서 보면 돼. 보면 동아리가 몇 있는가도 봐야 되고. 그렇게 해서 좀 선택할 때, 그런 자료를 참고하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특성화고등학교는 여기는 지금 신일 비즈니스라고 들어봤죠? 이 비즈니스라는 말을 붙인 이거는 어떤 학교였습니까? 딱 보니까 옛날에 상고예요. 상업계 고등학교를 비즈니스라고 붙이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일산국제 컨벤션 고등학교 이렇게 또 이것도 역시 이제 그런 개통학교예요. 그 다음에 경기영상공학고는 잘 지었죠. 이거는 마치 과학고 같이 보이는데 과학고는 아닌 학교인데 영상적으로 그래도 학교 애들이 좋아가지고 일반고 있다가 영상과학고 선생님들이 이야기가 애들이 괜찮대요. 되게 준비고 저기 김포에서 많이 오는데 영상과학고가 저것도 괜찮고 그 다음 일산고등학교 옛날에 공고했어요. 공고 그 과정 들어가 보면 거기에 쭉 과정이 나와 있어요. 몇 개씩. 그 다음에 고양고등학교 아시죠? 옛날에 고양종고 이런 데가 특성화고등학교 먼저 돼 있어. 다 고개 오니까 다 공립으로 돼 있죠. 그죠? 이렇게. 그래서 저런데도 제가 볼 때는 괜찮은 것 같은데 엄마들이 선택을 못 하는 거야. 왜 못 하냐고 물어봤더니 거기 가면은 기본적으로 다 낫지 않느냐. 그 애들끼리 지내기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 실제로 그런 것도 있고, 그죠? 그래서 그거 선택할 때는 지금 오히려 특성화고가 애들이 이진호에 져가지고 특성화 떨어지고 일반고 둘에도 있어요. 지금 학교 가보니까 애들가 영어를 못 읽어. 알고 본 게 물어봤더니 특성화고 떨어져 그 학교 온 거예요. 다니기 싫다 그러고. 그래서 이제 만드는 것이 고등학교 3학년 때부터 위탁 과정이 있습니다. 이 위탁 과정은 인문계 하면서 위탁을 해서 자기가 원하는 학교에 가서 직업교육을 받는 거예요. 이게 이제 강화돼서 지금 2학년 2학기 때부터 가게 돼 있어요. 갈 수 있으면. 네. 그 다음에 특목고는 당연히 이제 고향 예고나 고향 외고 국제고 돼 있죠. 그죠? 우리는 이제 아마 고향 외고나 국제고를 하려고 아마 애를 쓸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가는 모양이 그 대학 하는 거랑 똑같아요. 학교 생활 잘하고 이렇게 가는 거거든요. 자기주도학습 전형이라고 그러죠. 그죠? 그거는 좀 대학 입시하고 똑같아요. 속에서는 그부터 해가지고 하는 것들이. 그래서 한번 가볼만 하죠. 여기서부터 애들이 이제 막 서로 기분이 나빠지는 거야. 모이면 형제끼리 모이면은 설날 때 모이면은 뭐 특목고 뭐 이렇게 뭐 나누잖아요. 그다음에 우리 여기는 자율고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애들이 그 운정고로 다 가잖아, 그죠? 운정은 왜 그러냐? 운정고는 또 특이하게 파주지역은 비평준화 지역이에요. 그래서 서열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일산은 비평준화가 아니기 때문에 뺑뺑이 된다는 거죠. 네. 저희는 고등학교인가? 네, 거기가 지금 돼 있고 이렇게. 이런 걸 잘 보시고 선택을 할 수 있게끔 이렇게 좀. 그 다음에 넘어가면 이제 현실적으로 이런 문제입니다. 우리가 애들이 왜 어렵냐, 그러면, 정원, 이번에도 60만 명 시험 봤죠, 그죠? 그래서 보니까 서울대가 한 3천에서 연고대 가는 애들의 수가 한 10,000명에서 11,000명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비율을 보니까 1.83, 우리가 90, 수능 시험 보면은, 그 모의고사 보면은 나오죠. 뭐 90 몇 프로씩. 이제 어떤 엄마는 1% 나왔다고 막 좋아하시던데. 1%는 꼴찌예요.
100으로 나눠가지고, 최고 잘하는 애가 199 이렇게 나눠지거든요. 그게 100분이에요. 그죠? 이게 성적 받아가지고 90점 넣으면 잘했다 그러는데 막 밑에, 3% 그러면, 2등이다 하면 절대 안 됩니다. 예. 그리고 1등급이라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등급이에요, 보면. 4%인데, 저희들이 공부할 때는 한 반에 한 60명 되고 그랬잖아요. 지금은 25명, 30명이에요. 그럼 30 곱하기 0.4 하면은 몇 명입니까? 한 명이죠, 한 명. 1등급이 반에 한 명 있는 거예요. 그럼 9등급도 마찬가지죠, 그죠? 9등급도 한 명 있어요. 엄청 귀한 학생이에요, 9등급이. 그래서 대부분 보면 어디에 걸리냐면은, 대부분 다 여기 아닙니까? 그죠? 여기 합하면은 7에서 34, 54%가 4, 5, 6등급이에요, 우리 애들 대부분 다. 이게 여기서 지금 딱 나누면은 요 반은 4, 5, 6등급이에요. 나머지가 가끔 1 끼고 9 끼고 이렇게 끼는 거예요. 그래서 요런 애들 정도가 이제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가는 거거든요. 그 밑에 만약에 수능으로 갔다 그러면 얘네들은 대부분 다 우리는 입시할 때 천안까지 보냅니다, 무조건. 3등급 넘어가면은. 천안에 학교가 12개가 있어요, 대학이. 그러면 수원 쪽에 많이 갔고, 수원에 있는 게 수원에서 멀죠, 이렇게 해서, 그죠? 이런 걸 보시고, 나중에 이제 우리 애가 어느 정도 되는가 이제 보시면 됩니다. 중학교에서 고르려 그러면은, 만약에, 모든 우리 일사에 있는 고등학교 28개가, 연구대 300만 간다 해도 벌써 100명이 넘잖아요. 그렇게 안 되거든요, 보면. 많아봤자, 2, 3. 서울대 많아봤자, 2. 어쩌면 없는 학교. 좀 많으면 4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얼마나 되니까 대강 이해 가능하죠. 그러니까 얘가 중학교 때, 좋은 학교 간다 그러면 중학교 때부터, 정말 잘한다 하고 들어야 돼요. 듣지 않으면 좋은 데는 못 갑니다. 그래서, 우리 엄마들이 이제 보는 데가 보통 10 이렇게, 요 대학이 3만 명 됩니다. 우리 한양대 이런 데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최소한 5%. 시험 보면은 95% 이렇게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96, 97 이렇게. 이과로 좀 떨어져서 이제 떨어지죠. 왜냐면 의대도 가고 다 빠져나가니까 이렇게 해서. 대학은 뭐 다 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인원이 초과돼가지고 갈 수 있는데, 이제 문제는 이제 안으로 가는 게 중요하죠, 그죠? 그래서 대학 가는 모양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학생부 위주, 논술 위주, 실기 위주 이렇게 해서. 지금은 이제 학생부 교과는 뭐냐 그러면 지금 여기 고등학교 학부 있습니까? 네, 고등학교 우리 애가 시험을 봤는데 그냥 뭐 맨날 111 이렇게 나오면은 이걸 생각하면 돼요. 교과 해가지고. 학교 성적만 잘 유지하면 되는 겁니다, 이거는. 그것도 아주 상위로. 그걸 유지하면 그거는 보통 뭐 중앙대도 뭐 1.2 안에 다 들어야 되거든요, 이렇게요. 그러니까 얼마나 잘해야 됩니까? 되면서 이제 요거는 순수하게 학교 성적만 하는 거예요. 이거 잘 보기 힘들죠? 10번을 다 잘 봐야 돼요. 한 번만 아파도 안 되고. 요거 하는 애도 있어요. 아주 기가 막히게. 그래서 아까 이야기했던 일부러 인문계 이렇게 갈 애들이 특성고등 가가지고 계속 상위권 유지하면서 가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그 다음에 이제 많은 것이 학생부 종합전형이라고 많이 들어보셨죠? 입학사정 간지. 이거는 이제 교과는 좀 못해도 돼요, 아까처럼. 그런데 이제 나머지 이제 비교과 활동. 아까 봉사활동부터 저기죠. 그런 것들이 사회적인 사교생이 좋은 애들. 요런 애 할만하면 되겠다, 그죠? 지금 아마 애들이 준비한 것이 대부분 학생부 종합전형일 거예요. 그 또한 7등급 애들이 갈 수 있나요, 이거? 7등급 애들 안 봐줄 거 아닙니까? 그죠? 옛날에는 갔어요. 막 뱀을 좋아하는 학생. 막 그것만 좋아했는데, 그냥 뱀만 좋아한 게 아니고, 그것 때문에 얘가 막 책을 본 거지, 막. 영어도 보고 해가지고, 인정돼서 간 애들이 있는데, 그런 애들 가니까 문제가 뭐냐면은, 뱀만 좋아하지 다른 공부 안 되는 거예요. 그래, 카이스트가 한때 그래 뽑았거든요? 뽑다가 이제 카이스트도, 야, 와서 보니까 하나만 잘하고 안 되겠더라. 영어 수업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 한때 카이스트 애들이 자살하는 이야기 들었죠? 그것 때문이었어. 그래서 이제 카이스트에서도, 이 수시 볼 때 반드시 수능 성적표를 갖고 와서 수능 보는 겁니다. 수능 성적표를 봐야 걔 전국적인 어떤 대의가 나오니까 대강. 그 다음에 논술 이거는 뭐 나중에
저 이야기도 하셨겠죠. 너무 일찍 할 필요도 없고, 그 실기는 대부분 다 예체능기 아니면은, 특기자 전형, 그 영어 이런 거. 요즘 영어도 많이 줄였어요. 아니, 나는 태어나서 우리 아버지가 외국 나가 계셔. 나랑 상관없이 돌아다니고 영어를 잘해. 그래서 그런 특기를 없애려고 많이 줄여놨습니다. 그 다음 밑에는 이제 수능으로만 가는 거, 오로지. 요거는 당연히, 외고나 특목고들이 유리하겠죠. 그죠? 요렇게만 크게 그리시고요. 6번 시험 보고, 수시가 6번으로 줄었어요. 저것도 6번 줄였는데도 문제 많았어요. 옛날에 막, 저 고등학교 입시해 보면은, 아버지 카드 갖고 와가지고, 성적이 중간 애들이야. 잘하는 애들은 딱 보는 게 한계가 있잖아. 그죠? 얘네들 와서 막, 서울에 있는 학교 다 긁어. 아버지가 막 죽으려고 그러지. 마다보면 삑 들었다 그러니까 막. 그래서 우리가 통계 내보니까 한 6번쯤 하자 해서 6번으로 바꿔놨습니다. 정시는 가나다 잘 아시죠? 돼 있고, 아까 전에 사관학교는 별개입니다. 별개를 보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학생부는 이렇게 이제, 요즘에 학생부가 굉장히 강화됐죠. 그래서 오늘 23일 날 저번에 교육부에서도 발표됐던데, 그 독서 같은 것도 이제는 우리가 적어는 주는데 걔가 독서 했는가 안 했는가를 내가 몰라요. 애들이 가져오잖아요. 그래서 23일 발표한 게 독서도 책 제목하고 저자만 적어라 이렇게. 예, 바뀌었더라고. 그리고 이제 진로사항도 옛날에는 이제 학부모하고 애들 다 적었잖아요. 이제는 애들 위주로만 적어라. 엄마는 빼라 이렇게. 엄마가 뭐 안 했는데 적잖아 이렇게. 그렇게 바뀌고, 그 다음에 이제 다른 것들도 지금 많이 바뀐 것 같아요, 조금씩. 근데 언제 시행될란가는 모르는데, 또 하나 문제가 이제, 그러면은 엄마도 생각할 거 아니야. 우리 담임쌤이 이왕이면 국어쌤이면 좋겠죠. 그죠? 체육쌤이 오면 막 괜히 그냥 열나고 막 그러잖아요. 우리도 잘할 수도 있는데. 그래서 이제 그 내용도, 적는 내용도 교육부 지침을 주겠답니다. 이렇게 해서. 너무 막 다양하지. 그래서 그러잖아요. 잘 적어놓긴 학교하고 못 적어놓으면 떨어지지, 그러니까. 또 잘 적은 선생님은 되는데 안 되면 안 되니까 이걸 이제 평준화 시키려고 이제 교육부 23일 날 발표한 것 같아요, 보니까. 그렇게 이제 수능도 있고 대학교에서도 있고 아무튼 이렇게 바뀌죠. 입시제도가 수시로 많이 바뀐다. 학생 운영이 변화된다. 논술은 준다는 이야기 들었었죠. 조금 줄었어. 내년부터 고대가 줄었기 때문에 이렇게 줄고. 영어는 이제 절대평가로 바뀐다는 얘기 들으셨죠? 그러면 당연히 올해 영어가 더 어려웠단 말이에요. 희한하게. 예,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볼 때는 국어 쪽에 오히려 더 변별력을 강화시키지 않나. 올해 국어도 되게 어렸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바뀌고 있다니까, 애들 키울 때 조금 순차적으로 이렇게 지도를 요즘에 컨설팅을 잘해서 클 수밖에 없어요. 집에서 내가 잘 안 되잖아. 그죠? 강남 이런 데는 막 지금 난린데, 때문에. 학생부 교과는 교과 성적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이야기. 하여튼간에 이거는 뭐냐 그러면 우리 애가 학교 시험만 잘 보는 애들만 통하면 되는 거예요. 종합전형은 좀 다르죠. 이거는 이제 아까 자기소개서부터 해가지고 쭉 적는 건 이거는 이제 3년 어떤 과정. 만약에 고등학교 간다 그러면 고등학교 간다면 중학교 3년 과정. 이것들이 나름대로 잘 녹아날 수 있게끔 만들어져야 된다 생각합니다. 종합전형은 뭐 이런 내용입니다. 전공 종합준비대학교고. 그 다음에 요즘에 인성 이것도 굉장히 중요해졌어요. 그래서 학교 다니실 때 선생님하고 괜히 싸우면 안 좋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선생님 중에서 자기가 정말 좋아하는 사람이 있으면 좋겠다. 만약에 내가 국어과를 가고 싶다 그러면 국어쌤 하나 잘 사귀면 좋아요. 추천서를 그 선생님이 써주면 돼요. 담임쌤 안 써요. 담임쌤은 3회 올라오자마자 쓸 수가 없어요. 몰라 얘들을. 자기를 지도했던 선생님이나 혹은 자기 교과에 맞는 선생님하고 하면 됩니다. 그거는 제가 다음에 기회 되면은 이 생활기록부를 내가 만들어가는 방법을 한번 강의하면 좋겠어요. 이게 종합전형 워낙 많이 들어보셨죠? 면접도 있고 이쪽에서 서류도 있고. 그래서 학생부 종합 교과입니다. 이런 것들이 다 나와야 돼.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애들도 어렵고. 애들이 공부하려, 이거 하려면, 그러니까 수상실적, 자격증, 그다음 리더십 활동, 봉사활동. 특히 요즘에 부딪히는 부분이 봉사활동이죠, 그죠?
엄마들 봉사활동을 해야 되는데 안 하는데 애들 보고 가라는데 애들은 갈 데가 없어요, 막상. 그래서 그런 거를 이제 좀 안내 받으셔가지고, 좀 이렇게, 이건 부모랑 찾으셔야 돼. 할 수 없어. 애들한테 맡기면 절대 못 합니다. 학교에서 해주는 거는 맨날 똑같잖아요. 청소 봉사. 왜냐면은, 봉사 시간이 기본적으로 60시간 채워야 돼요. 그래서 학교에서 20시간, 20시간 만들어주는 거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추천서도 요즘 많이 없애는 편입니다. 선생님들. 한양대학에서는 이번에 처음으로 일체 이런 걸 안 받았어요. 소개서도 안 받고, 오로지 학생부만 가지고 평가를 했어요, 지금. 근데 결과 어떻게 나올까 저도 궁금해요. 입학사정관들이 이 사람들이 한 7, 8년 하다 보니까 학교 생활기록부만 봐도 평가하겠다고 지금 해서 가져간 거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가능성도 있겠지, 이렇게, 그죠? 생활기록부만 잘 적는다 그러면은, 그걸 가지고도 충분히 평가가 된다. 이렇게. 우리 이런 애들이 이제 필요한 거예요. 진로 목표가 좀 분명한 애들. 그래서 어릴 때, 저도 애들을 키워보니까 조금은 진로를 좀 이렇게 찾아 나가고 가는 것이 이 준비가 훨씬 유리하거든요. 얘들은 자꾸 물어봐야 돼, 이렇게. 물어봐서, 2, 3학년 돼가 고등학교 2, 3학년 돼갖고는 하면 안 되고요. 좀 이렇게, 그것 되면 이제 애들이 공부가, 자, 해야 될 공부가 위치가 바뀌죠. 경영학과를 가겠다는 애들이 수학을 안 하면 곤란하거든요. 그 수학 공부에 집중하고 이렇게. 고등학교에서도 야근 애들은요, 공부를 다 잘 안 해요. 다 공부 전 과목 다 보는 거는 교대 아니면 서울대만 보거든요. 대부분 다 문과는 국영수사, 이과는 과학을 보잖아요. 근데 괜히 다른 공부만 필요 없잖아요, 시험 볼 때. 요거만 집중하는 거예요, 그것만. 이렇게 해서 시간 안배할 때도 그렇게 안배하면 훨씬 좋다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면접에 자신 있는 학생, 그 다음에 학교에서 이제 봉사 동아리 활동을 걸 잘하는 학생들, 그 다음에 교내 수상 일정이 좀 있어야 되겠죠, 그죠? 이제 상은 요즘에 좀 많이 덜 보는 편이에요. 상이 다 똑같아요. 저희들도 학교 들 때 1년에 4번의 상을 주거든요. 그러면 상을 4개가 나와요. 16개를 줘야 돼요. 그럼 누구 줍니까, 이렇게? 다 받잖아, 기본적으로. 모범상. 엄마들은 와서 막 좋아하는데, 좋아할 것도 아니고, 그죠? 다 받는 게 한 번씩. 그래서 어떻게 받냐, 그러면 막 주기 미안하니까 니네끼리 모여가지고, 니네끼리 골라봐야고 주고 막 그래요. 그래서 이런 걸 이제 아니까 대학에서 별 의미 없게 보는 거예요. 효행상 받은 애들도 크게 효행 안 해도 주어요, 가는 거예요. 주고 나면 이제 그 대학에서 처음에 몰라가지고 대단히 효행한 줄 알죠. 근데 물어보는 게 별 효행한 게 없어. 내기가 나오니까 분배를 적당히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대학에서도 이제 점점 아는 거예요. 교과우수상 같은 경우도 대학에서 아는 거예요. 한때 이거 늘리려고 어떤 학교는 5% 줬다고, 5%. 그럼 500명, 25명을 주는 거예요. 그러다가 말 많으니까 1% 줄였거든요. 이런 식으로. 근데 그것도 별 의미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환경 극복한, 그 다음에 아까 7번째가 이제 자기주도 학습 능력이 강한 애들. 이런 애들 이제 주로 뽑는 것이 이런 거예요. 그래서 속에서 다 써놨잖아. 전부 다 요거 강하다고 막 써놓는 거 이렇게 해서. 리더십이 한때 유행했거든요. 리더십도 꼭 옛날처럼, 옛날에는 반장, 부반장, 회장은 점수를 줬어요, 이렇게. 1점 이렇게. 지금 없어졌습니다. 아니, 반장 뽑아놓으면 일 안 하면 아무 소용없잖아요. 학생회장 나올 때는 막 좋았는데 일 안 해. 그럼 똑같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많이 없어요. 차라리 동아리 쪽을 많이 먹었대요. 동아리에서 자기가 리더십 발휘하는 거. 그리고 리더십이라는 것이 꼭, 이게 이런 게 아니에요. 내가 그 부원인데도 불구하고 어려운 애들을 내가 잘 이렇게 케어해가지고 이렇게 만들어준 리더십이죠, 그죠? 이런 어떤 팩트가 많으면은 속에서 쓰기가 좋거든요. 굳이 자기가 반장 안 하고 동아리 회장 안 하더라도 거기서 예를 들어 이런 것도 있어요. 내가 우리 동생을 공무원한 동생을 내가 잘 데리고 이렇게 키워가지고 이렇게 이것도 리더십 될 수 있는 거예요. 보기에 따라서. 그러니까 꼭 리더십을 해가지고 옛날처럼 학생회장, 반장 이런 금융이 아니고 어떤 자기 회에서 동아리에서 역할들, 학급에서 역할들 이런 것들도 충분히 리더십으로 가능하다는 겁니다. 종합전형은 미리 좀 준비를 많이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이거는 기본적인 전제가 뭐냐면은 진로가 좀 깔린 애들. 이렇게. 그것부터 먼저 되고 그쪽으로 쭉 이제 몰아가는 거예요. 논술은 그렇고요.
이게 이제 우리 애들 성적표예요, 이렇게. 수능시험 보고 나면은 요 정도 나와야 저런 대학을 가는 거예요. 우리의 서울대 안 갔다 욕하면 안 됩니다. 너무 힘들어요, 가기가. 그건 안 지났을 것 같은데. 있어요? 그래서 인문계는 저희 학교에서 볼 때는 한 10% 내지 12%인데, 그죠? 한 2등급쯤 되면은 인문계는 이제 서울에 이제 가게 돼 있어요, 이렇게. 물론 이제 학생부 종합전을 가게 되면 저걸 뛰어넘어요. 그래서 애들이 그걸 요구하는 거예요. 내가 성적이 낮더라도 갈 수 있게끔, 이렇게. 다른 걸 통해서. 자연계는 좀 떨어지겠죠, 아무래도. 예, 전부 다 자연계는, 기본적으로 의대, 뭐, 카이스트, 포항공대 가고 나니까, 서울은 한, 우리 보면 15% 정도, 한 3등급 초반, 이렇게만 간다는 겁니다. 참고하세요, 참고하시고, 그래서 나중에 이제 혹시 뭐, 모의고사 같은 거 받아오면은, 몇 프로 나오는 거 보면은 대충 그림이 그려지죠. 고1 때 애들 전부 다 희망 대학 사람은 다 연구되니까. 그러다가 좀 넓어지고, 3학년 때 이제 확 넓어지는 게 이렇게 해서. 이게 이제 평균 대충 내는 겁니다. 서울대 이렇게 1112. 이렇게. 이번에 고3 애들이 지금 현 고3 애들은 제가 물어본 게 난리 났더라고. 시험 문제 어려우니까 걔들이 다 떨어지는 거예요. 재수한 애들은요, 오로지 요것만 하거든요. 수능 본 애들은 수시도 하면서 봤기 때문에, 이거 신문에 많이 나오잖아요, 요즘에. 수시 본 애들은 완전 들러리 섰다고 막 그러죠, 그죠? 그런 겁니다, 이렇게 해서. 아무튼 간에 굉장히 등급대가 생각보다 높다, 이렇게. 요 2등급도 서강대 1, 2 그래도 2가 퍼센트가 되게 많아요. 89%부터 해가지고 96%까지예요. 이게 대부분 다 꼭대기 쪽에 붙어야 되겠죠, 그죠? 예, 예. 속에서 내용들. 그리고 이제